분쟁이라는 게 저희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도 많으시고 억울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굉장히 고민되시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 노크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안내양 김정현 씨와 함께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굉장히 우리 전선혜 변호사님 너무 시원하다. 네. 너무너무 그냥 속을 빵 뚫리겠다. 이런 댓글들이 있을 예정이에요. 네. 네. 분명히 시원한 효자손 같은 채널이다라는 네. 댓글이 올라올 겁니다. 어떤 또 사건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또 준비하셨을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이가 칠순이 넘으신 이제 지긋하신 어머니께서 꼭 이혼을 하고 싶다고 오셨던 사연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황혼 이혼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좀 생각을. 이번 사건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변호사님. 전 40년 전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며 자식 2명을 떼어놓고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잘 유지하기 위해 남편의 아들을 내 자식처럼 정성으로 키우고 좋은 직장과 장가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든 시부모님 대소변도 받아내며 병수발을 들고 백수 남편 대신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야, 어머, 깜짝이야. 이게 반찬이야? 내가 개돼지야. 여보 생활비가 없어요. 야, 너 또 네 새끼들 돈 갖다 줬지? 2년이 도둑년이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줘요? 이게 한동안 안 맞았지? 남편은 평생 돈 한 번 안 벌어오면서 나이가 들어도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어요. 하지만 이런 가정이라도 지키고 싶어 죽어라 일하고 장사를 해서 변두리에 작지만 건물 2채를 일궈냈습니다. 관리비를 아끼고자 무릎이 아픈데도 일일이 청소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건물의 명의는 물론이고 나오는 월세까지도 모두 본인이 차지하고는 제 병원비와 150만 원 남짓하던 생활비도 끊어버렸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재혼 가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두 번째 결혼을 유지하려고 진작 제 생각에는 이혼을 하셨어야 되는 상황에도 굉장히 참으면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남편분은 이제 좀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토지 같은 게 있으셨고 사실 제대로 뭔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수입을 가져오는 활동은 전혀 안 하셨는데 마음에 깊이 남았던 거는 그렇게 해서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는데 월세 수입도 아버님 다 가져가고 그니까 그 돈 세더구만. 네. 그 사실 좀 월세 수입이 몇백만 원 됐었거든요. 건물 네. 2개가 좀 규모가 적은 건 아니어서 그것도 다 가져가시고 생활비도 진짜 생활하기도 빠듯한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돈? 게다가 폭력까지 행사하던데요? 네. 고생을 해서 결국에는 그 계단 청소까지 다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 수술도 하셨는데 그 수술비도 안 줬고 생리를 뽑으셔서 틀니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치과 치료비도 안 주셨어요. 남편 맞죠? 네, 남편 맞는데 그런 돈을 뭔가 목돈을 주면 그게 이제 어머니의 친자녀들한테 갈까봐 부인의 전 항상 그걸 의심하고 이거 법으로 처벌해야죠. 변호사님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처벌은 힘들고요. 이제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를 할 수 있고, 부양료. 이혼하시겠다고 하면은 이제 재산을 나눠야죠.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재산을 분할받는 쪽으로 그렇게 사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황혼 이혼을 원해서 변호사님한테 왔잖아요. 네. 그럼 바로 법원으로 직행하는 건가요? 이 사건에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본 거는 어쨌든 아버님 명의로 건물 2채가 다 등기가 돼 있기 그게 때문에 문제네요. 보전 처분이라고 그 건물을 뭐 딴 데 팔아 넘긴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깡통 건물로 만들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진행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장을 송달을 시켰습니다. 당사자 모르게 가압류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타에 매각하거나 아니면 담보대출 받는 게 아. 불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고발 개발 난리 났죠. 그 예상대로. 성격에 가만 그 집 성격에. 몇 번 예, 엎었겠네. 맞습니다. 예. 엄마 많이 뭐, 힘들었겠다. 많이 힘드셨는데 하여간 저희가 애초에 이런 거를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먼저 자문을 해드렸고 막상 이제 아버님도 본인 이제 아시는 변호사님하고 이제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그쪽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쥐도 코너에 네. 물면 고양이 물듯이 그렇죠. 정신 바짝 든 거죠, 고양이가. 그렇죠. 맞습니다. 지인분의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고 네. 그쪽 변호사님이 저희한테 초기에 합의 연락이 오기는 했어요. 아. 조정 연락이 와서 좀 원만하게 이 재산의 아주 일부 뭐 한 1, 2억 정도만을 지급하고 건물이 두 개인데요? 예, 건물이 2개인데요. 예, 그렇게 지급하고 조정을 하기를 희망하셨는데 네. 저희는 그 제안은 거부하고 이제 정상적인 소송 절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되게 치사하네요. 그 1, 2억을 가지고 퉁치자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아버님의 생각은 네. 본인 명의 재산이다. 내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 건물이 내 거다. 예, 건물 내 거다. 그냥 어머니 나가셔서 보증금 할 정도. 문제는 명의가 남편 이름으로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만 네. 해도 뭐 부부 공동재산 이런 게 그렇죠. 없었으니까 어머 이거 재산 분할 그럼 어떻게 재산 명시 절차라고 본인의 부동산, 아. 금융재산, 뭐 주식, 코인 다 합쳐서 오. 예금, 보험 모든 거를 합산을 해서 네. 플러스 재산이든 마이너스 재산이든 서로 이제 명시 절차를 하고 거기서 또 금융계좌 추적해서 앞에 빼돌린 게 있는지 없는지 한 3년치 정도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소유했다가 타에 처분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는지 저 결과가 네, 되게 궁금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재산 분할 하기 싫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제일 좋은 전략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 저희가 법대로 한다라고 하니까 법원에 나왔을 때는 아직 우리 부부는 정상이다. 와이프를 사랑한다. 우리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다. 뻔뻔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근데 생각보다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은 분들이 이런 핑계를 많이 대세요. 네. 근데 승소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무척 궁금합니다. 나중에 이혼해야지 해서 우리 남편하고 배우자랑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녹음하고 뭐 폭력 영상을 찍어놓고 뭐 이렇게 다 서류해놓고 이런 분은 사실 없으시잖아요. 사실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 어머니께서 얘기하실 수 있는 거는 네. 계좌에 대한 내역들, 생활비 지급이 없었고 아버님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고 네. 또 시부모님을 병간호 한 거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주위 분들도 그쵸.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시고 또 폭력이나 폭언이 있을 때 이제 알고 주위에서 알고 계신 분들이 동네에서 사실 확인서를 엄청 많이 써주셨어요. 아이고야. 또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조사 절차라고 법원에서 임명한 가사조사관이 네. 이 두 분을 인터뷰를 하거든요. 사전에 코치를 해드리고 음. 그대로 하셔서 이혼이 됐습니다. 아, 승소하셨군요. 예. 그럼 전선의 변호사님인데 근데 이제 그런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소송의 완전 초기든 중간이든 끝날 때든 한 번은 판사님의 주재 하에 조정을 해보거든요. 재판부에서 이제 아버님한테 이렇게 리스트 나왔고 혼인기간이 3, 40년 되시니까 재산분할금 반 주셔야 된다. 50%. 네, 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내가 왜 줘야 되냐. 아, 왜 반이나 내 거다. 건물 내 이름으로 돼 내 있는데 이름이다. 내가 부인한테 왜 내 50%를 거다. 줘야 돼? 하나도 못 준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셨어요. 못한다고 네, 나가버렸어요?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그런 남편하고 3, 40년 살았을 그쵸. 그 어머니의 네.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맞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맞습니다. 네, 진짜 이해가 됩니다. 사건은 다 끝난 거잖아요. 승소했고 재산분할 한번 받아. 재산분할 받았고 네. 그냥 끝나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뒤에 좀 반전이 있었습니다. 반전이요? 네. 뭐죠? 이혼 판결과 재산 분할 50%는 제게는 처절했던 세월의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재산 집행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제가 보호자라 어쩔 수 없이 병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봐, 이 나이에 꼭 그렇게 이혼을 해야겠어? 네, 받은 재산으로 남은 인생 보상받을 거예요. 미안해. 건물도 다 공동 명의로 해줄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병이 들어서인지 늦은 나이에 이혼이 무서워서인지
40년을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아직은 부부의 인연이 남아서일까요? 40년을 산 애증이 남아서일까요? 약해진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제가 6시내 고향에서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부부의 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도 그 남편이 그리운 건가? 막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연락 오셨던 거는 그냥 남편이 월세를 반으로 준다고 한다. 그냥 이혼 취하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받고 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만류했어요. 왜냐면 그건 말씀뿐일 수 있고 그치. 또 예전으로 또 회복을 하시면 그쵸.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 정확하게 명의를 아예 등기를 받으셔라. 받고 이 합의에 대해서 월세 받으면 각각 이렇게 해가지고 5대5로 나눈다는 그런 합의서도 정확하게 쓰셔라. 이혼은 안 하는 대신 명의는 실제 저희가 등기를 받았고요. 그 세금이 좀 나옵니다. 원래 이혼 후에 등기를 이전을 받으면 네. 양도세나 증여세는 없고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면? 내가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아하. 세금적으로 굉장히 또 절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떨 때는 또 가장 이혼을 하고 세금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양도세나 증여세를 내더라도 그냥 분할을 저는 받으시라고 해서 그쵸. 등기를 하셔라. 남편을 못 믿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증을 썼고 저희가 오. 네, 그래서 실제 이혼은 안 했지만 명의는 반을 가져오고 그걸 맞춰서 이제 월세도 다 직접 수령하시는 걸로 해서 좀 노후를 안전하게 안전망을 해놓고 저희가 이제 이혼은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변호사님 공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예, 그 공증이 두 가지 공증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 문서가 이분이 작성했다는 취지의 공증만 하는 공증도 있고 네. 강제집행 인락의 공증이라고 판결문하고 효력이 동일한 공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두 번째 공증이었고 그거에 따르면 이제 이분이 만약에 그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재산의 뭐 부동산이면 경매라든지 통장이면 압류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한 공증의 방법이 있습니다. 왜 사첩자들한테 네. 뭐 이렇게 막 뭐 돈 빌리고 그다음에 네. 신체 포기각서 쓰고 네. 그다음에 뭐 공증받고 네. 이런 것도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 그 신체 포기각서의 공증은 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반사회 그쵸. 적인 나쁜 거잖아요. 놈들이죠. 예. 그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 가면 효력이 부인되는 그런 공증입니다. 네. 비슷한 게 뭐 만약에 사채를 쓰셨는데 네. 굉장히 고율의 이자. 그쵸. 사채 고이자. 네, 그것도 법으로 정한 한도 이상은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고 네. 그 이상으로 뭐 선이자 공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역시 승수의 여왕, 설득의 여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이라든지 상속 문제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 또 사랑하는 가족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풀어간다는 것에 대한 약간 두려움, 막연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상대와 설득하고 대화를 하셔야 또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법원 가서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이 적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은 풀고 권리는 지키는 채널 전선의 변호사 법대로 합시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